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화창한 일요일이고 열심히 살고 그러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 아닙니까? 휴일이면 뭘 하죠? 자기 취미 활동을 하거나 쉬지 않습니까? 좀 쉬어야 재충전 시간을 갖는다 하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지만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 있잖아. 휴대폰 어쩌습니까? 계속 충전시키잖아. 계속 충전시켜. 재충전을 안 하면 휴대폰 기능을 못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그럼 충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충전하는 방법. 쉬는 거 원상 회복시켜주는 거니까 그것도 충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전하는 건 뭡니까? 재충전하는 거. 지식 같은 건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배우는 것을 재충전하는 거고, 또 아예 충전하는 거, 몰랐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 재충전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마음을 알든 모르든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공감하셔서 저한테 많은 메일이 오고 저한테 이 자료를 많이 요청하셔서 얻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노하우, 경험적으로 축적됐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공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막 던져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걸 팍 던져주는 건 쓰레기를 던져주는 거죠. 쓰레기. 그럼 골라 쓰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해서 조금씩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양 명언하고 속담하고 좋은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인용.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했는데 예술은 빼고 우리가 인생은 짧고 하는데 상당히 인생이 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직은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의 길게 사신 분들은 인생은 짧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무슨 말이냐?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기회. 나에게 기회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저도 기회죠, 기회. 그럼 저만 듣는 분만 기회냐고요? 말하는 사람도 기회입니다, 기회.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런 기회가. 내일이 모르잖아요, 내일을. 자, 기회가 왔어.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라는 건 뭡니까? 어떤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 줄 기회가 왔잖아요. 그럼 돈을 주어야지. 야, 저거 줄까 말까? 저거 주우면 내가 무슨 범죄인이 될까 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머뭇거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획 가져가 버리잖아. 획 가져가 버린다고. 내 기회가 지금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체가 기회라고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기회를 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회를 살리는 분은 그 공부를 해서 어떠한 자격을 얻던가 뭔가 하나 성취를 하죠. 이력서 당연히 잘 써야 되겠지.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다 요구해요. 블라인드 면접 아닌데도 스스로 막 자기소개서 써서 던지잖아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소개서를 던져버리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던졌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던져놓고 자기소개서에서 약점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이력서를 잘 꾸며서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요새 그냥 자기소개서 그냥 요구도 안 한 자기소개서를 툭 던져버리면 이게 불이익으로 오는 거예요. 불이익.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이력서를 가지고 판단이 좀 모자랄 수 있을 때 자기소개서까지 같이 한번 보면서 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 사람이 아직 안 왔잖아요. 제 앞에 안 왔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경력, 자격을 보겠지만 자기 쓰고 글 쓴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조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명이 좋은 직장인 경우엔 여러 개의 이력서가 아주 수십 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채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결판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이디라 TV에서 이력서 쓰는 법도 많이 얘기하고 했지만 이력서에 쓸 때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이력을 넣어줘야지 여기다가 쓰레기를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이력서를 던져버리면 안 된다. 쓰레기가 뭡니까?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는 자격증, 거기에 맞는 자격증만 넣어줘야지 그 이상의 자격증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줘버리면 부담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아이템을 갖고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오자마자 또 나갈 것 같아. 그러면 배제돼, 배제. 그래서 여러분들 막 여기저기 자격증 많이 얻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만약 기계직으로 간다 하면 기계직에 맞는 자격증, 운전면허증은 기본적인 거니까 써도 좋고 말아도 그건 운전면허증은 써도 누가 말할 의식도 없어. 그러나 다른 자격증들은 보면은 의식을 해요. 거기에다가 뭐 요리 자격증을 쓴다든가 뭐 굴착기 면허, 아니 빌딩에 무슨 굴착기로 할 게 있습니까? 포크레인 같은 거, 지게차, 예를 들어서 뭐 수영 강습 면허, 아니면 뭐 레포츠, 뭐 자기의 어떤 다른 뭐 정보 처리 뭐 이런 면허, 이런 것을 자격을 막 넣어서 던져놔요. 그럼 쓰레기를 넣는 거잖아요. 그 필요치 않은 거. 그 넣으시면 안 돼. 그 다음 자기소개서까지 요구했습니다. 자기소개서까지 요구했을 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기회가 왔는데 이력서는 그럼 잘 썼어.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 자기소개서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써야 되겠지. 그런데 어떤 걸 쓰냐면, 저는 언제 어디 출신입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어느 출신입니다. 끝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력서에 이미 뭐 어떤 뭐 주소만 나갔지 출신이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솔직히 저는 제주도가 출신이었지만 어떤 직장 부분은 서울에서 직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한 두 줄 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일단은 제 취미 나이는 얼마고, 그 다음에 제 취미는 뭘 하고, 건강은 뭐 아주 양호한 편이고, 뭐 특기는 뭐 예를 들어 태권도를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취미는 뭐 자전거 동호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막 이거 썼어. 그 다음 제 특기는 제 자격증도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어떤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를 돌렸고, 무슨 종류의 보일러를 다뤘고, 뭘 다뤘고 해서 정확하게 씁니다. 예, 그래 아주 길어지는 거죠.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써버리면 이 사람들이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다 써버렸잖아. 근데 여기 서류 받는 쪽에서 보니까 막 이건 동호회,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막 자기 뭐 이런 걸 막 썼어. 이 사람이 이거 취미가 너무 많네. 거기서 그냥 배제시켜버려요. 이력서 다음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의지만 피력해 주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동료들한테 어떤 배워가지고 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특기가 있으면 어느 부분은 조금의 경험은 더 갖고 있습니다. 경험은 갖고 있습니다. 뭘 잘한다고 하지 말고 한번 면접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면접을 보고 1차에 합격시켜 주도록 유도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내 쓰레기를 집어넣는, 이력서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자기의 기회는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침묵은 금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말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지. 말 안 하는 게 더 좋을 뻔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것도 글도 말 아닙니까? 말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느 스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안 함보다 못하다.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게 보니까 침묵은 금이다 하고 똑같네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안 함보다 못하다. 여러분들 뭐 무슨 일 있으면 막 말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 예? 근데 그게 내가 당신한테 좋은 말을 전달하고 싶더라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여기서 제가 그 현장에 뭐 소장님 하시거나 어떻게 과장님을 하시거나 팀장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뭐 사실상 막 하다 보면 행동이 자기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잖아. 막 고치려고 해.
뭐 직위를 이용해서 집합을 시켜, 회의를 집합시켜서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막 하면서 고치려고 막 해봐요. 그 얘기 하면 고쳐질까요? 입만 아프고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 서로 시끄러워. 서로 듣는 사람도 듣고 나가면 씨발 하고.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서로 고치려고 하면 시끄럽기만 하지 고쳐지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말 안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뭐 하여간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말만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지면 고쳐집니다. 제가 그 관리해본 경험에 의해서 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든 어떤 소속에 다 속해서 일하고 뭐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놀면서 돈이 떨어집니까? 그런 분은 뭐 제 이드라 TV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소속이건 단체건 들어가 보면요, 전부 갈리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뭐 좌우다해서 막 갈리잖아요. 직장도 가보면 뭐 한 사람만 툭 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갔어, 좀 있으면요 막 꼬셔. 이 직장 분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됩니다. 가보면 꼭 뭐 3대7, 뭐 4대6, 5대5 정도로 해서 이게 파가 있는 거야. 파가 10명이 근무하든 20명이 근무하든 100명이 근무하든 이 파가 있어. 파가 성질파가 있다고. 이렇게 갈리는 파가 있고 이렇게 갈리는 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뭐 위에 부분들은 어떤 현장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책임자들인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것을 중심을 잡아서 가려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 국가의 뭐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보고는 중립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장의 책임자도 중립을 되도록이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어느 쪽에 막 이쪽의 부분만 응원하고 저쪽은 뭐 미워하고 하면 조직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말하고 싶어도 말을 좀 줄이시고, 말하고 뭐 안 된다고 회의 이렇게 하시는 순간, 이 부분은, 회의를 좋아하시는 분은 본인도 괴롭고 직원도 괴롭고 현장은 어떻게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갑니다. 시끄럽습니다. 수양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수양을 쌓아야 된다는 건 뭐 무슨 뭐 꼭 해서 뭐 어떻게 뭐 절에 가거나 어디 산에 가서 수양을 쌓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이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책도 읽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영화 보고 감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 수양을 좀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 기회를 만들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 자격증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의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성질대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딸 것이냐, 아니면 남의 말도 들어보고 이론은 쉽다는, 이론은 이렇게 가니까 쉽다던데 하면 그 부분을 한번 내가 빨리 깨닫고 그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느냐. 그 다음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럼 취업을 해야 되잖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자격증 따면 다 알아요? 다 합니까? 모르잖아요. 뭐 전기기사 땄어. 그러면 뭐 경력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거 경력을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고 만들어 가는지 압니까? 가만히 있으면 경력이 올라갑니까? 안 갑니다. 기사협회에 전기기사의 권익을 보호해 주신다는 전기기사협회에 가가지고 경력 신고하시고, 그럼 경력이 아직 없어. 그러면 어디에 취업하자마자 경력 신고를 하는 겁니다. 한 돈 10만 원 들더라도 거기 협회 회원으로 딱 가입해서 경력 신고해 두시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올 때 경력증서 떼주십시오 해서 경력 신고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1년, 2년, 3년, 뭐 2년이면 2년 이렇게 경력 신고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이제 기사로 해서 딱 선임자로 출근하게 됐어. 그러면 선임 그냥 되나요? 거기에 가서 이제 자기 선임 신고를 해서 기사협회 가서 등록을 해야 돼. 등록하면 경력 신고가 안 돼 있으면 경력 신고서 떼오세요. 뭐 떼오세요. 그때 가도 돈이 똑같이 들어요. 근데
지금 미리 다 해놨잖아. 그러면 딱 주면은 경력이 여기 있습니다. 컴퓨터에 따다닥 조회보고 경력 여기 있네요. 알았습니다. 선임 딱 해서 선임 필증을 내줘요. 그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사전에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기회를 왔을 때 기회를 주저하지 말고 팍팍팍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기사에 막 하면 우리가 막 댓글 달잖아요. 댓글. 저도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다고 막 댓글 달고 그렇죠. 기분이 좋으면, 내가 기분 좋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2002년도면 지금 20년이 지났죠. 야, 그때는요, 월드컵 4강 올라갈 때는 전국이 하나가 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막 나 사이 나빴던 사람끼리도 너무 기분 좋으니까 사이가 다 좋아져 버리더라고. 다 좋아져 버려요. 그렇게 기분이라는 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남도 별로 미워 보이지 않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남도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좋은 새끼까지도 기분 나쁜 겁니다. 그게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지. 본인들한테 어떠한 기회가 왔다 하면 기회를 살릴 수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공부할 기회, 아니면 제가 요새 엑셀하고 한글하고 막 여러 가지 지금 강의가 조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오기가 쉽죠. 아시는 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모르시는 분은 따라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상 보고, 그 다음 컴퓨터 보고, 모니터가 2개 모니터면 한쪽에서 유튜브 띄워서 딱 정지시킨 다음에 연습해보고 하면 되겠지. 근데 이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막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돈도 안 받고 막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떠들어댔고, 일요일도 마다하고 계속 업무 시간에도 영상 만들면서 업로드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자기를 일깨워 주는 거잖아. 뭘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일깨워 주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다들 이 기회를 다 타는 것 같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우리가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눌러줍니까? 안 눌러줘요. 안 눌러줘. 제 영상 보면서도 지금 구독하신 분들은 제 자료를 얻어가고 하시니까 하고 공감해서 이제 구독해 주신 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구독자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저한테 지금 찐팬들은 모르겠습니다. 한 200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구독 눌러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만약 영상을 올렸어. 여러분들 한번 유튜버 돼 보십시오. 영상 올리면요, 구독 눌러주는 조회수에 몇 명이 조회했을 때 구독을 하나 눌러줄까? 제가 평균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저도 구독자가 많은 편이니까. 그런데 한 2,000명에, 1,000명에 하나도 구독 나올 때도 있어. 근데 평균을 해보면 한 2,500명에서 5,000명 중 보면 그 중에 하나 구독 눌러줘. 아니, 주변에 오늘 시작하자마자 옆에 사람한테 눌러줘. 이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말고. 근데 문제는 지인이나 옆에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얘기는 잘 할지 몰라도 해봐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같은 것도 해보면 구독 눌러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남이 말을 듣고 이제 깨닫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 오늘도 막 그냥 찍고 그냥 마구마구 던져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도 다른 유튜브 영상을 많이 안 봅니다. 근데 제 영상인들 많이 보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강의하는 거는 머리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터울을 두면서 이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엑셀이나 한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올려주면 영상이 저장되는 거니까 저도 기회 있을 때 빨리빨리 만들어서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참 좋은 기회죠. 저도 마찬가지, 모르는 거 있으면 어디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 어떨 때는 막 찾아보면 물어볼 게 없어. 정유 기반에 대해서도 잘한다고요? 몰라. 모르면 또 이제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다가 요번에 배터리 업체 가니까 쌍 얘기해 주더라고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더 많더라 이거지. 안다고 생각해. 그 안다병이라 그래요. 안다병.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때는 침묵해버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침묵해버리는 게 낫고, 누가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 면접을 보러 가든 뭐 하든 몰랐을 때는 솔직히 모릅니다 해버리는 게 낫지, 괜히 섞었다가 안다고 하다가는 핀트가 잘못 맞아가지고 말만 많아지면서 자기를 그르치는 행동이 돼버리는 거라. 그르치는 행동이 돼버립니다. 하고 싶은 말은 기회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말도 안 함보다 못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그럴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버리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말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말 잘못 내 뱉었다가 주워 담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안 함보다 못하다. 오늘 이 한마디 하고 한번 그 의견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